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릴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릴선인데요. 가릴선은 가리다라는 뜻이 국어사전 의미가 여러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상에 우리나라가 최초 그 국민의 의견을 물어본 국민투표 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의견을, 백성의 의견을 물어본 지가 언젠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세종대왕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대단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요, 세종대왕은, 그 조세제도를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세제도라는 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국가가 나라가 걷는 것이죠. 걷는 건데 이 조세 제도를 또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그 우리 뭐 사극 드라마에서 보면은 왕이 있고 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조세 제도를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삼정이 있습니다. 삼정. 삼정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조가 있습니다. 육조. 육조는 이호, 예, 병, 형, 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 그러면 인사를 담당하는 거고요. 호조는 세금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산, 세금을 담당하는 거고요. 예조는 예절과 교육을 담당하는 거고요. 병조는 군사를 담당하는 거고, 형조는 형법, 범죄 그런 걸 담당하는 거고요. 공은 건설, 건물을 건설하는 거, 도로를 뚝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걸 건설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호 해병연공은 그 지금의 이제 각부 장관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왕과 삼정,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6조 2호 해병연공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법도 만들고 또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세제도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종대왕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왕이 공포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왕이 공포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죠. 그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는 건데 세종대왕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세제도를 곧바로 수행하지 않고 수의 대상인 백성들의 의견을 묻게 됐다는 거예요. 와,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이 조세제도가 과연 백성들에게 적합한지를 그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몇 달 동안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국민투표가 된다. 1943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의견을 물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의견을, 조세제도가 이게 적합한지를.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완전 이때 민주주의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투표라는 것은 여러 후보자 중에 이제 우리 그 국민이 그거를 이제 그 각각 그 사람들의 그 됨됨이라든지 또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공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보고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국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부터 민주적인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부터. 야, 우리 대단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제 가릴선 또 뿌리째 뽑아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릴선은 5급이 있습니다. 이제 가릴선의 좀 요 부분요,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갈착자입니다. 이게 지금 갈착자예요. 갈착. 가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갈 때 뭘로 가요? 발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발족자의 변형입니다. 이게 지금 발족자예요.
발족 7급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족자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입구죠. 입구는 여기서 지금 사람 몸을 의미합니다. 몸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거는 아래 하자의 생략체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 몸 맨 아래 그런 뜻입니다. 사람 몸 맨 아래가 뭐가 있어요? 발이 있잖아요, 발. 사람 몸 아래. 발이 위에 있어요, 사람 몸 위에? 맨 밑에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맨 아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맨 아래, 사람 몸 맨 아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 몸 아래 하자 생각하니까 사람 몸 맨 아래, 발 뒤꿈치하고 발바닥. 이게 지금 발족자인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발로 간다. 그래서 갈착자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갈착자가 책받침변도 되죠. 지금 이게 지금 책받침변이에요. 그 책받침변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이 책받침 옆모습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받침변도 됩니다. 책받침변도 돼요. 그래서 이 이자가, 갈착자 이자가 책받침 옆모습. 책받침을 여러분이 있으면은 딱 펼쳐서 옆모습으로 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갈착자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받침변도 되고 갈착자도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뱀사자예요. 뱀사. 이거는 3급에 있습니다. 뱀사는 뭐냐면, 뱀의 또아리를 튼 그런 모양. 여러분이 이렇게 보셨죠? 뱀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바짝 세우는 게 코브라. 여러분, 보셨죠? 정글에 보면은 이런 코브라가 확 이렇게 경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입이 머리하고요. 머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이제 또아리를 튼 그런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머리고요. 그 다음에 몸하고, 그 다음에 또아리를 튼 모양.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코브라가 탁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몸이 위에가 경계할 때 그런 그 머리 모양이고, 그 다음에 몸하고,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을 이제 이렇게 또아리를 동그랗게 뜬 그런 모양 형태의 상형 문자입니다. 그런 모양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거를 갖다가 뱀사자를 뭘로 표현했냐면, 우리 사람이 양반 자세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양반 자세 하는 그 옆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리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몸하고 다리를 양반 자세로 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자, 좀 더 볼까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이자가 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이자인데요. 이게 지금 함께 공이에요. 여기 6급에 있습니다. 이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뭐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 가마 있죠. 가마.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가마꾼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장정들이
들고 가는 옛날 그 가마 모양을 나타내는 그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이 가마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그 여러 명이란 뜻입니다. 여덟 팔자인데 이제 나누다 또는 여러 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이 가마 모양 같이 생긴 이 가마를 들고 함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이에요.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를 전부 이제 그 분리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손괴, 손자예요. 이게 손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손괴라는 게 8개가 있고 64개가 있어요. 그 이제 8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손괴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8개 하나 상형으로 이거 바로 바람을 상징한다. 64개 하나 중에 이게 겹쳐진 것으로 바람의 거듭됨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8개, 64개의 그 글자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거는 하늘 뜻합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건곤감리 그러잖아요. 우리 태극기에 보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건자입니다. 건. 그 다음에 땅곤자. 이건 땅을 의미합니다. 땅. 그래서 이렇게 하나는 것은 하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을 의미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양이라고 하죠. 양. 요거는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손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손괴가 이게 손괴 손자라고 그래서 이 손괴가 그런 거예요. 손괴가 이런 거네. 그래서 양양 그 다음에 음이죠. 이게 하늘 땅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를 의미하냐 그러면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 하늘과 땅 사이 그 바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바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손괴의 그 바람을 의미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뱀사자가요. 또 사람 앉아있는 옆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이니까 함께 있다. 이게 사람이 앉아있는 옆모습 또는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트는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뱀사자가. 근데 이제 사람이 양반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2개를 써줬으니까 복수형으로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앉아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또 여러 개의 물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손괴 그 의미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를 쭉 보면은 바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한자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여러 명 또는 여러 명, 그 다음에 여러 개, 또 여러 일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 여러 것, 또는 여러 가지 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여러 명이 함께 있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것이죠.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한 명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제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겠다 막 그런 공약을 내세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나는 이 사람이 좋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투표 장소에 가서 가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후보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거를,
국민이, 백성이 그거를 결정을 해가지고 각자가 결정을 해가지고 투표 장소로 가서 갈착자니까요. 투표 장소로 가서 가린다. 그래서 가릴 선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한자를 이제 볼까요? 자, 이거는 손수자입니다. 손수, 손에 해당되는 것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기능과 역할을 다 썼어요. 여기서 이제 손의 기능인데,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 것, 여러 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를 손으로 어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죠,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을, 찬자예요. 이게 여기 1급에 있는데, 짓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리 국어사전 이렇게 보면은, 짓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료를 만들어 밥, 옷, 집 따위를 만든다. 그런 게 있고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 약을 만든다. 그런 뜻도 있고, 시, 소설, 편지, 노래 따위 가사가 같은 글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것이니까 무엇이냐면, 시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은, 시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상으로 시를 쓰거나 또는 어떤 산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새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강에 대해서 시를 쓰거나 이렇게 주제가 많잖아요. 그죠? 주제가 여러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람의 거기에 대해서 시를 쓴다. 소설도 주제가 많죠. 편지도 마찬가지죠. 편지도 친구한테 보내거나 부모님한테 보내거나 누구한테 보내거나 뭐에 대한 그 편지를 쓰는 경우도 많잖아요. 노래도 그 주제가 많잖아요. 사랑이나 슬픔, 누구 아니면 노래 제목도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것을 손으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을 찬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해서 손으로 시를 쓰든 소설을 쓰든 편지를 쓰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짓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을 찬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여러 개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밥사자, 먹을 식자죠. 먹을 식, 밥사자도 되고 먹을 식자도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먹을 식자니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식사를 할 때 밥은 한 그릇이죠. 국도 하나고. 근데 여러 개가 뭐가 있습니까? 반찬이 여러 개예요. 반찬이. 그렇죠? 그래서 반찬 찬자예요. 반찬 찬자입니다. 1급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개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도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은이죠. 말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말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게 딱 한 가지만 배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이렇게 여러 개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를 말로 해서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칠 선자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개의 과목을 말로 해서, 선생님이 여러 개의 과목을 말로 해서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과목을 말로 해서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칠 선자다. 그런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 개를 뭐 갖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갖추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선비가 이렇게, 건강하게 탁게 뭐, 작거나 뭐 이렇게 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딱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키도 그렇고 풍채가 있죠. 풍채가 있고 그런 풍채를 갖추고 있고요. 또 이분이 또 말을 또 이렇게 이쁘게 잘하고 또 선하고 착하고 그 다음에 배움과 지식이 많고 또 배려심도 많고 막 이런 것들을 모두 여러 개를 갖췄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를 사람이 그런 걸 갖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갖출 선자예요. 갖출 선자입니다. 예, 그래요. 자, 이거는 옷 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개의 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여러 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고 지금 여러 개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서 오늘 안으로 어떤 거를 막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분이 옷을 입고 급하게 말을 타고 오늘 여러 군데를 들려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끝마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서둘러야죠. 서둘러야죠. 그렇게 일을 어떻게 빨리 막 움직이고 서두르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서두르다 그런 뜻입니다. 서두르다. 예, 서두르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걸 서두를 선자입니다. 그래서 서두를 선자예요. 서두르다. 어떤 일을 여러 개가 일이 해야 되는데 옷을 입고 급하게 옷을 입고 여러 개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급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서두르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두를 선자예요. 자, 이거는 실사자입니다. 실사자. 요거는 또 여러 개란 뜻입니다. 여러 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가늘고 길고 뭐 끊어지고 문구고 뭐 그런 실의 기능 모든 역할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이런 사극 드라마 여러분 나는 실제로 이런 거 집으로 이렇게 새끼를 엮었어요. 이렇게 새끼를 꼬는 모습입니다. 근데 새끼를 꼬는 것은 이제 집으로 꼬는 건데요. 여기에 집 다발이 있어요. 집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새끼를 꼴 때 이 몇 개씩을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딱 하나만 집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새끼를 꼬는 게 아니고 서너 개씩 이렇게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다 양쪽 여기 서너 개, 양쪽 서너 개, 여기도 서너 개, 여기도 서너 개, 이렇게 서너 개를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 개의 집을 꼬아서 실처럼 이렇게 이제 실처럼 이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새끼를 가지고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째매는 데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 노끈이 있잖아요. 그 노끈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노끈으로 이렇게 묶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집으로 엮어서 꼬아가지고 그거를 노끈처럼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새끼 선자입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여러분의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